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릴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조민 씨 입학 취소에 대해서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당선인께 묻고 싶다, 만족스러우시냐 이걸 적었는데 당선인 측 입장 궁금합니다. 그것을 왜 당선인께 물으시는지 좀 의아한데요. 납득이 되십니까? 그 조국 장관의 자녀의 일이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대답하실 지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 당선인의 그 조국 장관 그 자녀분인 조민 씨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새로운 그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렸던 여러 가지 공정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딸 조민 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서 고려대학교에서도 입학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었죠. 화면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비로서 윤석열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고 묻고 싶다.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 가족 전체의 도륙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검증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SNS 글을 본 기자가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에게 질문을 했고요. 왜 자녀의 문제를 당선인에게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배현진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경태 민주당 의원, 장해찬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조국 전 장관의 SNS 글, 장경태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도 저희가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번 조국 장관의 인선 과정에서 또 인사청문회 거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기도 전에부터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는 등의 여러 가지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일정 부분 법원의 판결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판결 이후에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또 원하시는 건 아마 공정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좀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위공직자가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에서 살아야 된다. 또 그만큼 여러 이 가족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단해야 된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일깨우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마도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간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조국 장관을 비롯한 많은 장관들에게 했던 질문들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도 당연히 똑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저희도 인사청문회에 임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쓴 글 가운데 도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참혹하게 마구 죽임. 예, 도륙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는데 우리 장해찬 단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참혹하게 도륙당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조민 씨의 이 허위 스펙 때문에 아깝게 부산대 의전에서 탈락한 이름 모를 아마도 부모 빼기 그리 든든하지 않을 그 청년입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이나 조민 씨가 최소한 본인들 때문에 그런 입시 조작 때문에 기회 사다리를 올라타지 못한 그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를 평범한 청년에게 사과하는 것에서 메시지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판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산대 의전원 면접에서 탈락자와 이 조민 씨의 점수 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불과 1.16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렸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결문에 표창장을 비롯한 허위 스펙이 아니었다면 합격 여부가 갈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형법 합자로서 우리나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최소의 시간을 가진 다음 정치적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는 없이 남 탓, 잘못이 있어서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어서 수사한 그 국가기관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 깐깐하게 하라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180석 가진 국회의원분들이나 또 진보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게 들이댔던 잣대 이상의 깐깐한 기준을 윤석열 정부 인사에 들이댈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부족한 모습이 나온다면 제가 한 가지 다짐하는 것은 그 당시 제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조국 전 장관 같은 문제, 물론 고위공직자 중에 자녀를 위해서 표창장까지 위조하시는 분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다면 무리해서 촛불 집회하지 않고 서초동 가서 딱 보니 100만이다 몰려다니지 않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그게 인수위에서 청년들과 소통을 준비하고 있는 제가 이 정부를 구성하면서 하고 있는 각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네. 안에서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는다면 밖에서 크게 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 단장이 상당히 강한 비판 쪽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반론하실 게 학생을 가르치겠다는 교수 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 허위 학력, 허위 수상 이력을 적시한 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참 궁금하고요. 김건희 이제 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을 뭐 사과가 애플인지도 모를 정도로 SAGWA인가요? 이렇게 쓰셨는데 유지라고 쓰시고요. 어찌되었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대가 지금 이 허위 논문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했는지도 먼저 밝히시고 정말 청년 소통을 강화하신다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교수의 자질을 왜 그토록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목소리부터 내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예, 이거는 검찰에 대해서 하시는 얘기겠죠? 아니 뭐 앞으로 소통 청년 관련된 얘기를 또 과감없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특히 학교에서 일어난 이 교수 임용 과정에서 또 박사학위 논문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고려하셔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말이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검찰과 경찰이 상당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있는데 가령 검찰에서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고 경찰은 이재명 전 민주당 후보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한 고소고발건에 대해서 또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고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기를 시작했는데 의외로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한 고소고발건도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한 고소고발건에 대한 수사 소식은 잘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게 혹시 역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검찰과 경찰이 열심히는 하는데 선택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런 주장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고 경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선 과정에서 사실 이재명 전 지사의 경기도 법카 의혹 너무나 명확 관화하고 수사하기 쉬운 주제였기 때문에 일찍 수사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걸 대선까지 오히려 미뤘던 것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결과 때문에 안 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즉했어야 될 수사를 뒤늦게 하는 지금 수사기관 정신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저는 앞서 장경태 의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연구기관에서 대학에서 논문이나 이런 학술지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과해야죠. 다만 이재명 상임고문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게 벌써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천대도 이걸 섣불리 검증하는데 좀 주저하고 시간을 계속 끌고 있잖아요. 연구기관이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결부되면 부담을 느껴서 검증을 조금 늦게 하는 관행이 여야 막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겸허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다만 도이치모터스 수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더군다나 나름대로 유명한 이성윤 고검장이 중앙지검장 있을 때부터 2년이나 들고 있었는데 왜 굳이 나름대로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세요? 뭐 지금 전직 중앙지검장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기소할 때 그 기소장에 김건희 대표님의 이름도 적시하지 못할 만큼 증거가 없는데 억지로 물고 늘어진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재명 상임고문이나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재개되는 것 뒤늦은 것이고요. 도이치모터스 수사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것은 진즉 정리했어야 될 수사 한동훈 검사장 사건처럼 11번을 퇴짜 놓다가 지금 정말 코너에 몰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해찬 단장이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제가 장경태 의원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기획과 도륙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것을 기획했던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한 이 가족과 관련한 수사, 재판 지난 세월 동안 상당히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라고 조금 전에 장해찬 단장이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소까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현재 검찰은 맞고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도 윤석열 당선인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검찰총장과 관련된 수사가 검사가 개개인이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아쉽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이 검찰의 수사권이 비록 아무리 이 기소 독점권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남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혹은 남용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표적 수사, 기획 수사, 별건 수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오히려 건강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수사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포렌식도 하지 않고 핸드폰도 지금 열지 않고 지금 무혐의 처분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에 반해서 지금 이 정말 이 집권도 아직 시작도 안 한 정권이 바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바로 1년 구형을 하는 누가 봐도 명명백백히 이 당선인의 측근은 뭐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뭐 핸드폰도 열어보지 않고 바로 무혐의 주고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바로 1년 구형을 하는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네. 예. 제가 반론을 좀 알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니까요. 다 나오고 있네요. 예, 얘기하세요. 네,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바로 무혐의 준 게 아니라요. 수사팀에서 11번이나 무혐의 의견을 냈는데 중앙지검장이 묵살하다 마지못해 뒤늦게 받아들인 것인데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중앙지검장 때부터 그 의견이 올라왔었는데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동창 이제 후배인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핸드폰 포렌식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무혐의 처분을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논리가 성립하려면 지난 2018년도에 경찰이 이재명 상임고문 당시 경기도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핸드폰 2대를 압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형님 강제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된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압수된 2대의 핸드폰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고요. 포렌식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게 핸드폰을 내지 않아서 무혐의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려면 마찬가지로 저희도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사건 핸드폰 비밀번호 협조 안 했고 포렌식 안 됐기 때문에 대법원 무죄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동의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도 1년을 넘게 끌어온 사건이고요. 무엇보다 일관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권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개인에 대해서는 갑자기 핸드폰 비밀번호 제공하게 하는 한동훈 방지법까지 이야기 나올 정도로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강화하게 되면 이거 사실 한 검사장 사건 끝나고 나서 검찰이 제일 좋아할 일입니다. 왜 검찰개혁, 검찰권 약화를 말하시던 분들이 유독 특정인 특정 사건에서는 검찰권의 엄청난 강화를 주장하는 것인지 한 가지 이야기만 하셔야 한 가지 반론을 할 텐데 그때그때마다 주장의 결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많이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스스로 제공하지 않았다.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은 것이냐라고 하는 게 민주당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도 대선 끝나고 나서 검찰이 윤석열 당선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논리 아닙니까? 한동훈 검사장 핸드폰 같은 경우는 여러 범죄 사실 중에서 특정해서 한동훈 검사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라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방금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을 말씀하셔서 대단히 위험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가천대 논문 같은 경우도 후보 상임고문께서 직접 철회 요청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김건희 씨는 지금 김건희 여사는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핸드폰 포렌식도 지금 2018년 공선법 관련된 재판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 부분도 이미 사실 이재명 후보 상임고문의 핸드폰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소위 이 보건소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인들과 지시 명령 행위가 있었냐 이 부분만 확인하는 게 것이지 행정명령이 있었냐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핸드폰 포렌식과는 또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치 같은 사건인 것처럼 말씀하셔서 대단히 안타깝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 이 사건 개입을 했던 손준성 검사장을 비롯한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너무 확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어찌되었건 정말 공정한 수사가 꼭 되셔야 나중에
때문에 정말 윤석열 정부가 평생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닐 겁니다. 앞으로 이 꽁꽁 묶었던 캐비넷 속에 감췄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분명히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장경태 짧게- 의원 잠시만요. 네. 장경태 의원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이 되고 많은 일이 있었죠. 촛불 집회가 서초동에서 열리고 광화문 앞에서 열리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둘로 쪼개졌다라고 하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고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 과정, 그 기간에 민주당, 여당과 또 정부, 법무부, 박범계 법무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어쨌든 간에 당선인과 관련한 많은 수사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수사하도록 독려했고 실제로 많은 수사가 이루어졌고 고발 사주 의혹도 제기가 됐었고 결과적으로 그런 수사 과정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뭔가 입증한 것은 없다. 그건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그런 얘기하죠. 상층부 검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했지만 또 일선에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은 여전히 윤석열 총장의 눈치를 본다. 이런 얘기가 또 민주당에서 늘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시각을 갖고 본다고 한다면 이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제 검찰이나 공수처가 뭘 수사하든 간에 걱정되는 건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과 주장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아마도 저희가 여러 가지 권력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이라는 기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개인 소유도 아니고요. 또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인사권, 법무행정이라고 하는 이 지검장이나 여러 가지 검사장의 인사는 관여할 수 있지만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정말 열심히 하고 말고의 그 문제까지 저희가 지휘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이익을 철저하게 옹호하고 그 이익을 대변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다 더 유리한 수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 계속 그 검찰 위주의 사고방식과 검찰 위주의 어떤 우려들이 정말 지적했던 우려들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분명히 그 반작용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혜찬 원장님. 네, 저는 이 우려되는 정치 검찰의 행태는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나쁜 사람들 잡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검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에 줄 서면서 어떤 수사를 했느냐로 유명해지는 게 아닌 어떤 수사를 반려하고 어떤 수사를 막았느냐로 유명해지는 그런 몇몇 이 검사장들, 고검장들, 중앙지검장들 이름이 내리를 스치고 가는데요. 그런 분들을 막아내는 게 검찰의 독립성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민정수석까지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대통령실 권력의 꽃이 바로 민정수석이라고 정치권에서 일컬어지는데 민정수석 폐지를 정치선언 직후의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고 결국 일관되게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게 된다면 대통령실에서 정치 권력으로 검찰 줄 세우기 했던 과거의 관행은 되풀이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앞선 부분에서 팩트체크 짧게 정정하면 이재명 상임고문은 가천대 논문 반려했다기보다는 문제가 불거지자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폄하하면서 그런 논문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경찰에 압수수색당한 이재명 고문의 핸드폰은 사건의 주요한 증거가 아닌데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만 사건의 주요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국민들이 일관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